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화론자들에게 보내는 10개의 질문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댓글에 답변을 작성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진화론자인 폴 데이비스 교수는 무생물이던 화학물질들의 혼합이 어떻게 스스로 조직화되어서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1. 하버드 대학 생물학 교수인 앤드류 놀은 우리는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2. 가장 작은 세포도 수백 개의 단백질들이 필요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들을 시험관에 넣고 우주의 나이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가능한 분자적 진동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크기의 단지 한 개의 기능적 단백질도 우연히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백 종류의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지적 설계 없이 어떻게 우연한 화학 과정으로 생겨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DNA 암호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암호는 철자와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언어 시스템이다. 단어의 의미는 철자들의 화학적 성분과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의 정보들은 잉크 또는 화면의 픽셀의 화학적 성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백 개의 단백질들을 만드는 정보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회로들과 분자, 기계들을 만들고 작동되도록 하는 엄청난 정보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복잡한 암호 시스템이 지적 설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사례가 있는가? DNA의 암호 시스템이 무작위적인 자연적 과정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제 실수인 돌연변이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 내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복제 중에 발생하는 오류 실수인 돌연변이가 미생물이 미생물학자로 변하는 데에 필요한 30억 개 글자를 가진 DNA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DNA에는 단백질들을 만드는 방법들과 그 사용을 제어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요리 시의 재료와 양념을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처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요리책처럼 말이다. 하나가 없다면 나머지들은 쓸모가 없어진다. 이들은 모두 동시에 있어야 한다. 돌연변이는 혈우병과 같은 1000가지가 넘는 사람이 질병을 포함하여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물게 돌연변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DNA 정보를 마구 뒤섞어 어떻게 새로운 화학적 경로와 많은 구성 요소들을 갖춘 분자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아메바로부터 사람으로의 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가? 예를 들어 ATP 합성 효소 ATP. 모든 생물체에서 에너지 통화인 ATP를 만드는 효소와 같은 32개 구성. 성분의 회전 모터 또는 키네신과 같은 분자 로봇세포 안의 소포 배달부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 선택이 다양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연 선택을 진화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어의 뜻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르는 과정이다. 자연 선택은 적자의 생존 즉 특정 유전자가 특정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자의 도착 즉 처음에 그 유전자와 생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환경에 적응한 개체의 생존과 환경에 부적응한 개체의 죽음은 개체를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던 특성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로 핀치새 부리의 다양성 그리고 작은 변화들은 부리의 기원 또는 핀치새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메바에서 사람으로의 진화를 자연 선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효소들이 순서대로 함께 작용해야 하는 새로운 생화학적 경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모든 생화학적 경로들과 나노 분자 기계들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효소들과 같은 상당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모두 필요하다. 극히 운이 좋았던 사고로 어떻게든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우연히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10번, 20번 또는 30번씩 동시에 필요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진화 생화학자인 프랭클린 헤럴드는 현재 어떤 생화학적 또는 세포 시스템의 진화에 대한 상세한 진화론적 설명은 없으면 다양한 소망적 추정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썼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병은 설계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꽃병에 들어있는 훨씬 더 복잡한 꽃은 설계되지 않았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한다. 문제는 꽃들은 설계적 특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꽃병과 비교해도 너무도 많은 설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6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생물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아는가? 리처드 도킨스는 생물학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썼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의 공동 발견자인 프란시스 크릭은 다음과 같이 썼다. 생물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진화론자들의 문제는 생물들은 너무도 많은 설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고학자가 도자기는 사람의 설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면 모두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도자기보다 훨씬 복잡한 생물들이 설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학이 논리적 원인보다 자연적 원인만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7번째 질문입니다. 다세포 생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개별 생존에 적응한 세포가 어떻게 복잡한 식물과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각각 전문화되는 과정, 즉 어떻게 각각 장기별로 다른 세포들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가? 8번째 질문입니다. 암수성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무성생식은 유성생식에 비해 동일한 자원으로 2배의 번식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었기에 유성생식이 자연 선택된 것일까? 그리고 서로 다른 암수의 생식기관이 만들어지는 데에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과정들이 어떻게 동시에 만들어졌던 것인가? 암컷만 먼저 생겨나도 안 되고 수컷만 먼저 생겨나도 안 된다. 비지능 혹은 지능적인 무작위적인 과정은 수컷과 암컷의 서로 다른 생식기관의 미래를 조정하고 계획할 수 없다. 극히 우연히 동시에 최초의 암수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둘이 서로 만나 교배하게 되었는가? 9번째 질문. 수백 수천만의 전이 형태 화석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다윈은 그 문제를 지적했고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다. 교과서의 진화계통나무는 화석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 상상에 기초한 것이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였던 스테판 제이 굴드는 화석 기록에서 전이 형태, 화석이 극히 드문 것은 고생물학의 영업 비밀로 남아있다고 말했었다. 다른 진화론적 화석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진화가 벌레 같은 생물을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화석들은 수억 수천만 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것인가? 굴드 교수는 생물 종래의 안정성은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썼다. 수많은 살아있는 화석 동식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개체수를 낳고 한 세대의 기간도 훨씬 짧다. 이들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돌연변이 기회를 가졌을 것이며 훨씬 많은 변화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사람은 300만 년 혹은 400만 년 만에 엄청난 진화를 했다고 주장된다. 그런데 왜 이들 동식물은 수억 수천만 년 동안 동일한가? 투국에는 장구한 시간 동안 변화하지 않은 오늘날 수많은 살아있는 화석 생물들 중 하나이다. 거의 모든 파충류, 공룡, 새, 포유류, 현화식물 등이 진화로 생겨났다고 말해지는 2억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투국에는 조금도 변화되거나 진화하지 않았다. 위 10가지 질문 중 한 가지라도 과학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